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레이 달리오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4월 5일 레이 달리오가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말부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있어 왔지만 최근의 추세는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슬로우플레이션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투자의 구루들, 오랜 시간 동안 투자 시장에 몸담아온 이들이 경기 침체를 대비해야 된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레이 달리오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와 비슷한 어떤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레이 달리오 이야기입니다. 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의 이야기 투자에 참고할 만하고요. 자, 저 역시도 과거에 4차례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소개를 했을 때가 2019년 11월 13일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 8월 5일에 자, 레이 달리오 머리에 총을 대고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금을 고르겠다라고 하면서 금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021년 8월 5일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사실 그 이후에 금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금값이 치솟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맞는 말도 있고 약간 틀렸던 말도 있고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팩트 한 가지는 자, 레이 달리오는 오랜 세월 동안 시장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고 시장에서 꽤나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레이 달리오 시장에서 느끼는 바가 많을 건데 자, 그렇다면은 최근 시장, 지금 시장에서 그는 어떤 느낌을 받고 있을까? 자, 경험에서 오는 감이라는 거 결코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 달리오의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70년대와 비슷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패드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계화의 후퇴, 자, 지역 블록화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세계 산업 지형의 변화, 자, 이런 것들이 초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것이다. 그리고 국가주의적 태도가 강해지면서 복지제도, 국방비, 환경 프로그램 등의 국가가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자, 이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찍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으로는 그것을 다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내고 돈을 많이 지출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화폐 가치 평가는 절하되고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자, 경기는 침체되고 자, 그래서 70년대와 매우 비슷한 환경이 조성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고 레이 달리오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레이 달리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자, 최근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 그리고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그리고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 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의 거물들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다이먼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재는 최소한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자, 특히 전쟁 자체의 예측 불가능성과 원자재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했고요. 자, 그러면서 또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자, 많은 기업들이 자국으로 회귀하고 있다. 자, 바로 리쇼어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리쇼어링이 가속화되면서 결국에는 비용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특히 미국이 리쇼어링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기업들, 물론 베트남으로 많이 가기도 했지만 또 본국으로 회귀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또 비용 상승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또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레이 달리오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5% 선에서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는 2% 정도 수준인데요. 자, 5% 선에서 안정화된다는 것은 결국 연준의 목표치만큼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못하고, 자,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서 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또 경제에 치명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귀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플리 건들락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현실화됐다는 거,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투자계의 거물들의 입에서만 나오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IB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하는 곳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도이치뱅크에서 관련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도이치뱅크에서는 2023년 말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이 2022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 때까지 1.5년, 자, 1년 이상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시장은 또 이런 경기 상황을 선반영한다는 또 관점에서 본다면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거나 굉장히 안 좋아진다면 침체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감안을 했을 때 2023년 말경에 침체가 온다는 거고요. 자,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고, 금리 인상은 강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 과정에서 소비 위축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에는 시장이 버티지 못하고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3년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경기 침체로 접어들어서 2024년 상반기에 다시 경기 회복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경기 침체에 확연하게 들어서기 전에 이미 경기 추세가 꺾인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가 꺾이면서 2023년 4분기에 절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축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에는 빅스텝 0.5%포인트 높일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미 연준이 늦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장에는 지금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자, 연준이 늦었지만 경기는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장은 그런 연준의 빅스텝을 반영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100% 어떤 이야기가 맞다, 또 그렇게 확답을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시장이죠. 자, 경기 둔화가 있을지언정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죠. 바로 슬로우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슬로우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3월에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면서 슬로우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높은 인플레가 계속
지속되고 빠른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경기 침체로 연결될 거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거라는 이야기. 오늘 레이 달리오가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슬로우플레이션이 지배적인 견해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소수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소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장의 구루들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잘 소개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이런 소수 의견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고 곱씹어 봐야 될 겁니다. 시장에서는 소수 의견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많았고, 그리고 오히려 소수 의견대로 시장이 흘러간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를 가늠하기에는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낙담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회를 탐색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면은 결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 시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좋을 기업들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많은 주식들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유틸리티 주식과 금융주 일부는 상승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도 좋은 기업들, 이익을 내는 기업들은 항상 존재하고,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